자, 사회,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지도. 얘네들을 통해서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나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쪽이고요.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가족여행은 첫 해외여행이니까 여행지를 함께 정해볼까? 좋아요. 누나는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일단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 나라의 위치나 영역과 같은 지리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구본, 세계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된단다. 그리고 자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단다. 그렇구나. 그럼 여러 자료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 자,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일주로 유명하신 김찬산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책에 글이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김찬삼은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김찬삼은 세계를 돌아다녀 봐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1958년 9월, 그는 33세의 나이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여행 중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슈바이처 박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해준 조언이 평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그는 총 3번의 세계 일주를 하며 총 160여 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여행 거리로는 지구둘레 약 32바퀴, 여행 기간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와우, 지구 여행, 세계 여행을 3번씩이나 떠났다라고 하는 거 14년에 걸쳐서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네요. 특히나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던 시대에 떠나셔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막 끝났을 때쯤에 이 슈바이처 박사님도 실제로 만나고 오고 이제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계를 꿈꾸면서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봤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게 16조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 같은 건 그래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오른쪽 한번 보시죠. 자, 세계 지도는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 나와 있네요. 자, 세계 지도 일단 동그라미 쳐두시죠. 이번 차시에서 공부할 거는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 3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조금 써봤기 때문에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계 지도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편합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쵸? 이게 이제 지금 세계 지도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얘가 원래는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을 펼쳐 놓다 보니까 조금 실제랑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네요.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 여기도 밑줄 쳐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계 지도를 보기 위해서 기초적인
세계 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요 영상 보기 전에 세계 지도에서 제일 기초적인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라고 해서 이제 경찰과 도둑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준비가 됐네요. 네. 위도와 경도. 세계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리, 이 부분에서 이제 지도, 지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는 거의 끝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PPT까지 따로 만들었고요. 세계 지도를 읽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이런 세계 지도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에 없으면 책 보다가 이런 거 정도는 봤을 것 같고, 여러분들 사회과 구도에 아마 똑같은 지도가 있을 겁니다. 사회과 구도를 보면서 해도 되고, 없는 친구들은 11쪽 지도를 보면서 그 색깔펜으로, 이건 색깔펜이 좀 필요해요. 색깔펜으로 표시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볼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들만 혹은 바다만, 이 섬들만 위주로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도를 읽으려고 하면은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지도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교과서 혹은 사회과 구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테두리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숫자들에 맞춰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들은 조금 연하게 선을 진하고 숫자를 진하게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서로 똑같습니다. 90부터 0까지 갔다가 다시 90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더 이상해요.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80이 있는데 0부터 180까지는 커지다가 180이 지나니까 또 줄어드네요. 그쵸? 희한하네요. 자, 여기에 왜 0이 있을까? 여기에 왜 0이 있을까? 얘는 중앙선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왜 또 0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이번에 위도와 경도 2시간 중에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도와 경도 중에서 위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위도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숫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위도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에서 위아래는 그 북쪽, 남쪽이죠. 여기가 북극이 있는 북쪽, 여기가 남극이 있는 남쪽이 되는 거죠. 자, 북쪽, 남쪽, 위아래, 위아래를 표시하는 게 위도입니다. 다시 지도에서 위, 아래에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게 위도입니다. 자, 위도의 기준선은 0도, 요선인데요. 요선은 적도라고 부릅니다. 기준선은 적도예요. 적도는 뭐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적도선 위로 태양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여기로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딱 서면은 그림자가 없는 순간이 있기도 하대요. 되게 신기한 곳이죠. 자, 이 선이 적도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위쪽으로 90도, 밑으로 90도 간다. 이게 일단 1번 포인트입니다. 이 숫자들이 위도입니다. 자, 그럼 이 위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 숫자들을 조금 너무 많으니까 줄여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부터 0도, 0도부터 90도, 그리고 태양이 지나는 길 0도 이렇게 돼 있네요. 실제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자, 태양이 떠서 이렇게 햇살을 비춰줍니다. 햇살은 여기서는 0도 쪽에서는 제대로 햇빛을 다 받아버리지만은 이쪽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두두두두두 맞고 지나가겠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0도 쪽, 적도, 태양이 지나가는 쪽은 태양을 많이 받아서 뜨거워질 거고요. 90도, 양 끝쪽은 태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추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90도
혹은 남쪽에 있는 90도 지역은 추울 겁니다. 영도 지역은 따뜻할 거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위도라고 하는 것은 날씨, 즉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도 쪽은 적도가 있는 이쪽은 태양이 지나가기 때문에 태양을 많이 비춰서 뜨거운 곳이 많이 있고요. 태양을 많이 받지 않는 위쪽, 아래쪽은 북극, 남극, 우리가 북극 곰, 그리고 남극 펭귄 생각나는 얼음의 땅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영도로 가면은 태양이 지나가니까 뜨거워진다. 90도는 태양을 많이 못 받아서 얼음 덩어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도는 날씨,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도를 조금 더 복잡하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적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날씨랑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자, 이 위도가 숫자가 위에도 한 번, 밑에도 한 번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서 위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북위라고 부릅니다. 적도보다 위에 있는 곳은 북위라고 부르고요. 자, 적도보다 아래에 있는 쪽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도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 30 몇 도, 이렇게 30 몇 도에서 40도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북이 40 몇 도,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위도에 있는 애들끼리 선으로 쭉 연결을 할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40도, 북위 40도에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이쪽에 있는 프랑스 쪽, 이탈리아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의 북쪽 지방, 미국, 전부 다 북위 40도 선에 걸려 있죠. 그렇죠? 자, 이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 위도를 연결한 선이라고 해서 위선이라고 부르고요. 위선은 가로로 그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위도입니다. 자, 위도 포인트 첫 번째. 위도는 위아래 있는 높이를 뜻하는,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를 뜻하는 그 숫자다. 두 번째, 날씨랑 관련이 있다. 세 번째, 기준선은 적도다. 그리고 네 번째, 가로선, 같은 위도를 연결한 선을 위선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 게 제일 헷갈리니까 네 번째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북쪽, 남쪽, 위도. 두 번째, 날씨랑 관련이 있다. 세 번째, 기준선은 태양이 지나가는 적도. 네 번째, 같은 위도를 연결한 선이 위선이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경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위도였으면은 경도는 위쪽, 아래쪽에 숫자가 위치해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경도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도에서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도에서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경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경도가 달라지면? 자, 이쪽 보니까 여기 브라질 꽁무니 쪽은 60도, 알래스카 쪽은 160도 정도 되네요. 얘네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브라질 꽁무니 쪽은 60도,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은 160도 정도였습니다. 자, 경도가 달라지면 태양이 60도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낮이죠, 그쵸? 거기보다 더 서쪽에 있는 알래스카는 그러면은 햇볕이 안 보일 거니까 밤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낮과 밤이 달라진다.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여행
그 해외여행 가본 친구들은 알 텐데 해외여행 딱 도착하니까 부모님께서 혹은 여행 가이드가 아니면은 비행기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죠.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막 고치고 그러죠. 핸드폰은 자동으로 고쳐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시계가 다른, 시간이 다른 이유는 이 경도 차이 때문입니다. 자,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위도처럼 기준선이 있겠죠, 그렇죠? 자, 경도에서는 시간이랑 관련이 있고요. 얘의 기준선은 본초 좌우선이라는 선을 씁니다. 요 영도에 해당하는 선이죠. 자, 이 기준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천문대에서 이걸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는 여러분들이 영화로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토르 영화 2에 보면은 토르가 마지막에서 그 전투하는 영국의 그 대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뭐 그 다크엘프 해가지고 막 이런 비행기가 쭉 쳐들어오고 위에 막 하늘에 구멍 뚫리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와서. 여튼 이 본초 좌우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개발을 해서 여기가 기준선이고 이게 토르 영화 2 끝나는 부분에 나왔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기준이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을 낮 12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2시일 때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해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15도에 1시간씩 더해주게 되고요. 왼쪽 그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해가 지나가야 되니까 1시간씩 빼게 됩니다. 15도에 1시간씩이요.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더 보셔도 되고 경도는 시간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기준선은 본초 좌우선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2시간 전, 12시간 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긴 한데 날짜가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180도 되는 요 선쯤이 날짜 변경선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본초 좌우선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경도를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경도 기준선을 기준으로 얘가 동서를 나누다 보니까 180도까지를 오른쪽으로 한 번, 그다음 왼쪽으로도 한 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에 있는 거를 동경, 그 다음에 기준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거를 서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경 그 120 몇 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서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경 180 몇 도부터 그 80 몇 도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동경, 서경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경도를 마찬가지로 위도랑 똑같이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이 겹치는 곳은 이제 비슷한 시간,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시간대를 끊는 요 선을 경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경도를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선이 겹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차가 적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호주 이쪽은 비행기 타고 거의 10시간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10시간 정도로 가는데도 지금 경도차가 크게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치면은 유럽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120 몇 도니까 한 8, 9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은 비슷한 곳에 있으면 시간차가 적다. 이렇게 칸을 많이 건너가면 시간차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 경도 여기 위에 있고 동쪽, 서쪽을 결정을 한다. 두 번째,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세 번째, 기준선은 본초 좌우선이다. 네 번째, 위아래 같은 경도를 연결한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부른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헷갈리냐?
위아래 있는 요게 위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로선 이건 뭐냐? 경선이에요. 왜냐? 세로가 연결해서 도착하는 곳은 위아래 있는 숫자니까 경도에 연결이 돼 있어서 경선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파란색 선, 세로선 이건 뭐죠? 네, 위아래 찍어서 120 나오니까 경선인 거죠. 됐죠? 자, 빨간색 선, 이건 좌우로 연결돼 있어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40도, 북위 40도를 표시해주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40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38선이 우리가 중간에 걸쳐져 있죠. 이 40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고요. 막 90도였다면 우리나라가 90도였다면 얼음 왕국이었겠죠. 겨울 왕국. 우리나라가 0도였다. 그랬으면은 사시사철 여름이었겠죠. 40도 정도에 있으니까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120 몇 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기준선인 영국과 9시간, 8, 9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배운 내용 핵심 요약. 자, 요거는 교과서 11쪽 여기 위쪽 공간이나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도는 지도에서 남북, 위아래, 북쪽, 남쪽 위치를 뜻한다. 그리고 기준선은 태양이 지나가는 적도이고 날씨와 관련돼 있어서 0도면은 덥고 90도면은 북극이건 남극이건 다 춥다. 그리고 경도는 지도에서 동서 위치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동경서경이라고 불리고 기준선은 토르2에 나왔던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고요.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15도에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8시간 반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그냥 같은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딱 머리 정중앙으로 오는 건 12시 반, 원래는 12시가 돼야 되는데 12시 반 이렇게 딱 되기는 하지만은 30분 가지고 단위를 쓰면은 다른 나라랑 되게 불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계지도 여기 영상을 틀어줄 텐데 이 영상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여줄 겁니다.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와주시면 됩니다. 세계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위선과 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위도와 경도라고 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하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까지의 경도를 동경, 서쪽으로 180도까지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도와 위도가 사실 좀 쉬운 개념은 아닌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답들 이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 선 보니까 40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는 세로선이네요. 경선 되겠습니다. 도착하는 곳이 위에 있는 숫자 40이니까요. 요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좌우로 이어지는 선인데 도착하는 곳이 옆쪽 20도라는 곳이네요. 위도를 표시하는 선이네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쭉 지나가는데 0도에 해당하는 선, 영국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 되겠네요. 자, 마지막 여기 빨간 선, 요 선은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적도 되겠습니다. 자, 세계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 밑줄 쳐두시고요. 경선 밑줄 쳐두시고요. 이 그려져 있다.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위도, 경도라고 한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그랬죠?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하고 본초 좌우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한다. 적도 본초 좌우선 동그라미 쳐 두셔야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12쪽입니다. 자, 이번엔 지구본입니다. 자, 지구본은 실제 지구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으로 밑줄을 쳐주세요. 네, 여기. 네, 실제 지구처럼 생김새가 둥글다. 세계지도나 지구본에 나타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회과 구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 활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일단 요거 먼저 일단 하고 갈게요. 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 끝이 조금 더 가야겠죠? 위로 가보니까 125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네요. 그쵸? 자, 동경 124부터, 이거 근데 왜 말풍선이 없지? 아까 있었는데. 자, 동경 124부터 130을 넘어가서, 있죠? 그러면 동경 124부터 132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이 요 정도까지네요. 43에서 45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있으니까 43, 그리고 아래쪽은 35보다 조금 중간보다 위에 있으니까 33 하면 되겠죠. 자, 북이 33에서 43까지 해당이 된다. 요렇게 이제 그 각 나라의 동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남쪽 끝 해가지고 표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찾고 싶었던 나라들 2개, 그 지난 시간에 찾았던 나라 3개 중에서 해도 되고 다른 나라 해도 되고요. 나라 이름 여기다 적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쪽에다 써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회과 구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지도책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위 33에서 43도,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2도, 이렇게 이제 적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먼저 활동하시고요. 멈춰서 활동하고 돌아와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구본, 이 본초 좌우선, 요선이고요. 요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80도, 여기까지는 서경, 그리고 동쪽으로 180도, 여기까지는 동경에 해당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경을 쓰게 됩니다. 자, 위도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있으면은 북위, 남반구에 있으면은 남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도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그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남쪽에도 그 우리나라 북두칠성처럼 남쪽에도 이제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구 반대쪽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만 이 그 남십자성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 지구 모양이랑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지도와 이 지구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지금 영상을 요 2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본 친구들은 느꼈을 텐데요.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 지도에서 보기에는 중국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에서는 이렇게 쭉 휘어가지고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걸 지구본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날아가는 길은 세계 지도의 길이 아니라 지구본, 이 지구의 형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일직선길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중국 쪽을 지나기보다는 몽골 쪽을 지나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 세계 지도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몽골 쪽으로 지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thetruesize.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좀 끊기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물론 이제 러시아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은 그 두 나라 땅 크기가 러시아가 한 중국의 2배 정도는 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이 지구본에서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위쪽 극지방 쪽은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 위치에서 세계 지도에 표시가 된다면은 땅덩어리 크기가 이 정도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국이랑 유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유럽이 얘네들 때문에 그린란드 때문에 되게 유럽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유럽 정도 위치로 온다라고 하면은 중국 크기랑 유럽 크기가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착시 효과가 커 보이게 됩니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다른 예가요. 미국이랑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땅이 훨씬 더 미국보다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땅이 미국 위도로 내려간다면은 실제 땅 크기는 이 정도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크기랑 미국 크기가 실제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지도에서는 세계 지도에서는 북쪽을 그 극지방 쪽을 늘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위쪽이 좀 확대돼 보이지만은 실제 크기는 중앙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 이 남극입니다. 남극 보면은 와우, 여기 지도에 표시되는 남극 땅 덩어리가 거의 웬만한 대륙보다 훨씬 더 큰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구글 지도에서 이 남극을 찾아가게 되면요. 이게 남극입니다. 남극 크기가 실제로는 호주 정도 크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호주거든요. 이렇게 실제 크기에 가까운 거는 지구본이고요.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쪽 땅은 정확하게 돼 있는 반면에 90도, 이 위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실제 위치와 실제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가기 전에. 자, 아까 요거 활동하는 방법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리비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선 리비아의 동, 서, 남, 부 끝지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남쪽과 북쪽 끝지점에 가장 가까운 위선을 찾아봅니다. 남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은 약 19도이고 북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은 약 33도입니다. 세 번째로 동쪽과 서쪽 끝지점에 가까운 경선을 찾아봅니다.
동쪽 끝지점과 가까운 경선은 약 25도이고 서쪽 끝지점과 가까운 경선은 약 9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성과 경선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합니다. 리비아는 북위 19도에서 33도, 동경 9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오늘이 2시간 분량에서 조금 많죠. 그래서 좀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설명 얼렁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글 지도를 대표적인 예로 일단 쓰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걸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됩니다. 영국. 그러면은 지도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띄워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 가는 길을 탐색해 보고 싶다 하면은 경로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 축구로 유명한 도시죠. 자, 이거를 경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출발지, 리버풀, 영국, 도착지는 파리로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 파리. 어떻게 이동하니? 물어보면은 얘가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기차 타고 7시간 정도 걸린다네요. 한 번에 환승을 해서 7시간 11분 동안 가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 혹은 축소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표시는 내 위치복인데요. 이걸 누르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중일초등학교가 잡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걸 탐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 지도 내에서 유명한 장소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동백 호수공원이 보이기도 하네요. 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5쪽 정리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정보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데 자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세계 지도는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지만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따라 땅의 크기나 바다의 크기 등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에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지만 한눈에 보기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자료마다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찾고 싶은 정보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러면 각 지도의 장단점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정리하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그 노트 따로 정리하는 친구들은 요 내용, 주요 내용 1, 2번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하는 친구들은 여기 3번을 다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자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자, 세계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 위치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바다, 모양이라거나 거리가 실제랑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트루사이즈에서 확인을 해봤었죠. 자, 그리고 좋은 점으로는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장점이 있겠죠. 자, 지구본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고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긴 어려워요. 한쪽을 보고 있으면 반대쪽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대신에 지리 정보가 제일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리 정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영토의
크기나 이제 모양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디지털 영상 지도, 아까 봤던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근처 관광지 같은 것들도 검색이 되고 경로도 알 수가 있었죠. 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대신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좋은 점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오늘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디에다 이걸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그쪽 지도를 열어보면은 가고 싶었던 곳이 그대로 체크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 싶은 곳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 출입이 힘든 때 미리 찾아보고 조사해뒀다가 괜찮아지면 곳을 방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무리 문제는 선생님 이 영상 끝나고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2시간짜리 수업이어가지고 영상이 한 번에 되게 긴 점은 죄송합니다. 대신 뭐 실제로 수업 80분에 비하면 짧게 끝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문제 잘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대륙, 대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